이게 결국에는 내 성장에 도움이 된다, 회사 일이. 그거를 연결해 주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절대로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말자. 개인을 위해서 일하자.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회사라는 거는 사실 되게 가상의 실체잖아요. 뭐 주인이 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든 그런 가상의 조직인데 그걸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절대 이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제 신나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똑하게 일하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는 거는 이제 속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얼마나 빨리 하는가. 근데 이제 점점 똑똑하게 일한다는 거는 이 일을 왜 하는 거지? 예, 이 일이 우리 회사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예, 라는 거를 좀 잘 생각하고 하는 게 똑똑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방향도 맞고 속도가 빨라야 사실은 이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똑똑하게 일한다는 거는 왜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뭐 상사가 이제 일을 주더라도 가능하면은 이게 진짜로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거를 잘 파악하려는, 나이스하게 잘 파악하려는 노력을 좀 하고 그냥 무작정 일하기보다는 그 목적에 맞게 시킨 일이 아니라 이 상사가 이 일을 준 혹은 이 프로젝트가 목적에 맞게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쉬운 게 먼저 하면은 리더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팀원들의 동기를 끌어낼 수 있을까가 제 생각에는 모든 리더들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고, 최근에는 이 고민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해서 이 고민이 없는 게 아니고 뭐 큰 기업일수록 오히려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면은 팀장님들은 그래도 회사에 대한 로열티도 있고 이미 뭐 성장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것도 있고 해서 다들 좀 동기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과 이제 팀원들 간의 동기의 갭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뭐 정답은 없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인간의 어떤 본성에 맞게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제가 고민했을 때는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성장, 자유, 기여, 세 가지인데요. 이거를 이제 뭐 꼭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의 본성이나 기본적인 성향을 이렇게 역행해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효과도 적고. 근데 이렇게 결에 맞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장 먼저 얘기해 보면은 저는 인간은 누구나 다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크든 작든 혹은 숨기고 있는지 혹은 그걸 이미 포기해 버렸는지의 차이지, 그냥 본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은 태어날 때 걷지도 못하고 혼자 먹지도 못하고 뭐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그런 되게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서 하나하나 이제 그렇게 역량을 갖춰가면서 독립적인 존재로 커나가는 게 어떤 인간의 DNA 안에 있는 속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사실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욕심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성장에 관심 없어, 난 그냥 지금 이대로 편하게 사는 게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는 실제로는 마음 한가운데 어딘가는 계속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드려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커리어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이제 팀원분들과 1대1로 커리어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는데, 왜 회사에서 뭐 내가 커리어까지 챙겨줘야 되냐, 일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팀원들과 20년 뒤 네가 무슨 커리어를 가고 싶니? 이게 사실은 어려운 논의인데, 뭐 그렇게까지 하기 어려우면 뭐 3년 뒤, 5년 뒤에 너 다음 팀은 어디를 가면 좋겠니? 혹은 우리 팀 안에서도 넌 다음에는 어떤 경험을 해보고 싶니?
이렇게 이 사람이 앞으로 커리어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싶고 이런 거에 대한 좀 아이디어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하는 일과 연결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나중에 어떤 뭐 투자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전략팀인데. 그러면은 좀 전략적인 일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투자에 관련된 일을 조금 맡긴다든지 뭐 숫자를 보는 일을 좀 맡긴다든지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반대로 나는 뭐 숫자는 잘 아니까 오히려 뭐 그 영업적인 부분 혹은 사업 개발적인 부분을 맡긴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좀 맡기면서 이게 결국에는 내 성장에 도움이 된다, 회사 일이. 그거를 연결해 주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절대로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말자. 개인을 위해서 일하자.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회사라는 거는 사실 되게 가상의 실체잖아요. 뭐 주인이 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든 그런 가상의 조직인데 그걸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절대 이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제 신나서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이제 팀장이 최대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커리어 목표에 맞는 일을 좀 주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커리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계속 연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게 아무리 해도 이걸 맞출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건 뭔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던지 아니면 뭐 능력이나 뭐 성향과 맞지 않는 커리어 목표를 갖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그 성장은 이런 식으로 좀 맞춰줬을 때 좀 동기가 살아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부연하면 커리어에 대해서 계속 그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진짜 너를 여기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내가 팀장하는 동안 너를 어떻게든 뽑아 먹어서 나도 이제 성과가 좋아지겠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나는 네 인생을 응원하고 네 커리어를 응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은 정말 같이 해보면서 어떻게든 좀 서로의 성장 팀원도 성장하고 팀도 성과를 내고 이런 윈윈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성장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자유인 것 같아요. 그 자유에 대해서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굳이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시킨 일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일을 더 신나서 하기 마련이잖아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좀 자유롭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조직이라는 데는 위계가 되게 명확하게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짜여진 틀 안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어떻게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일을 줄 때부터 의미 있는 단위로 잘라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 뭐 A 회사에 대해서 조사해와 보다는 자 우리가 이런 신사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경쟁사 들의 어떤 동향으로부터의 시사점을 좀 뽑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A 회사에 대해서 좀 조사해 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게 저는 그 사람한테 이제 내가 되게 중요한 일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구나 라는 어떤 룸을 만들어주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본인이 자유롭게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의사결정을 되게 빨리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무진이 그러니까 회사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상사가 안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실무진이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믿어주고 뭐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하세요라고 빨리 얘기해 주는 거. 물론 이제 뭐 심각한 오류가 있으면 막아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이상 최대한 바로바로 대답해 주면 마치 내가 의사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느낌을 느낀단 말이에요. 대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보고는 하지만 바로바로 결정해줘.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되게 자유롭게 일하고 있다라는 감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는 가능하면은 뭐 일하는 시간, 뭐 장소, 연차, 뭐 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뭐 회사 여건이 허락하는 한 그냥 본인의 자율에 맡기는 게 중요하다고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정말 작은 것까지 토시 하나까지 마이크로 매니지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참는 게 좋다. 그게 이제 자유를 제한하는 거고 일을 점검을 할 때도 어디까지 됐어 갖고 와봐 라고 수시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뭐 중간 보고 기말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마일스톤을 정해서 정규적으로 점검하는 게 자유도가 오히려 높아진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행동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의 기반에는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유도를 줄 수 없는 이유는 팀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믿고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수시로 체크하고 마이크로 매니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도 충분히 역량 있는 사람이고 순수한 의도를 갖고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선은 믿어줘야 잘하는 거지 잘하면 믿겠다는 잘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믿지도 않는데 뭐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여인데요. 기여라는 게 저도 잘 몰랐던 개념인데 예전에 팀에 이제 행복도 조사를 위한 그 질문을 뽑아내기 위한 논의를 좀 했었어요. 그 팀원들이랑. 그래서 언제 행복하니, 언제 불행하니를 좀 물어봤었는데 언제 불행하니에 꽤 많은 답변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러니까 일이 많아서 적어서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별로 회사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되게 그때가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느끼고 공부를 좀 해봤더니 인간의 본성 중에는 저희가 사실 인류 역사상 한 90% 이상을 이제 사냥이나 이제 수렵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뭔가 조직에 기여하는 게 없으면은 버려진다라는 그 두려움이 DNA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라도 기여를 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팀장으로서 어떻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했는데 이게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좀 많이 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뭐 안정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들한테까지는 필요 없지만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나 아무래도 동기가 좀 안 올라온 사람들한테는 일을 좀 잘게 쪼개서 줘서 성공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고 성공했을 때 좀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크게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서 하면 좋은 게 마치 내가 그 사람의 에이전시 같이 어딜 가든 이런 거 이 사람은 이런 게 장점이다 이런 거 잘하더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다닌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내가 회사에 그래도 기여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데 그래도 팀장이 그 팀원들의 동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단기간에는 안 되고 근데 저는 뭐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를 실제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꼭 확신을 갖고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모든 일은 다 사람이 하고 기업에서도 사실은 뭐 돈도 중요하고 뭐 기술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 뭐 투자금을 받아오는 것도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시스템 만드는 것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회사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키워내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그 회사의 성공에 그냥 거의 2등과 차이 많이 나는 1등 요소라고 생각이 되게 강하게 있거든요. 그 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팀원의 성장이나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모티베이트 돼가지고 열심히 하는가가 정말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강조를 하다 보면 회사에서 보기에는 쟤 너무 이렇게 성과도 중요한데 사람만 너무 본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과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성과도 당연히 중요해요. 성과도 당연히 중요한데 성과는 사실 보시면은 회사에서 뭐 KPI다, 뭐 인사평가다, 뭐 주간 보고 월간 보고 뭐 이런 걸로 되게 촘촘하게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혹은 뭐 내가 성과가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상사의 압박이 들어올 거고 그게 지속되면은 뭐 그 팀장 자리를 계속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성과는 사실은 뭐 이런 거를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그냥 기업의 시스템상 성과는 엄청나게 이제 리더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정작 이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역량과 근본적인 역량이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사실은 회사도 더 발전하는 건데 정작 여기에는 시간을 많이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책에서도 썼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 성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일부러 더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과만 계속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이제 사람을 위한 시간을 떼놓자라는 건데 사실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온 막 책까지 낸 저조차 사람에 대한 순수하게 사람에 대해서 제 캘린더 중에 사람에 대해서 쓰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많이 나와야 15% 내외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의지를 갖고 억지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은 금방 0%로 날아가는 거는 금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에 쓰는 시간을 항상 먼저 내 캘린더에 떼놓자. 예, 저는 주로 원온원 1대1 미팅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미팅을 뭐 각 팀원들과 뭐 한 달에 2번, 뭐 일주일에 1번, 얼마가 됐든 간에 미리 그 시간을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적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일들을 그 다음에 만에 하나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1대1 미팅 뭐 사람에 쓰는 시간은 정해놓은 대로 쓰시기를 지키기를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만에 하나 정말 불가피하게 그게 미뤄지더라도 이제 지우지 말고 미뤄서라도 좀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렇게 내가 의지를 갖고 사람에 대한 시간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성과로 이어지는 거를 정말로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100% 할 수 있는데 80%만 하는 팀원 뭐 자기 역량 개발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정체돼 있는 팀원이 낼 수 있는 성과와 120%를 일하고 계속 자기 개발을 하는 팀원이 낼 수 있는 성과는 이거는 뭐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걸로 증명을 하지 않아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사실은 성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인식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곱게 보지 않을 때가 많기도 하고 결국은 되게 비정하지만은 조직은 성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과도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잘 우리 팀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게 만들어 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조금 더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을 주기 전에 일을 설계하는 과정부터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라는 거를 설계하는 과정부터 일을 줄 때도 되게 세심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일을 정말로 해낼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좀 도와주고 뭐 갈등이 있다면 해결해주고 혼자 이렇게 푸시하기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은 같이 나서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해서 이 우리 팀원이 정말로 성과를 내는 과정을 그냥 뭐 일 주고 뭐 다 되면 가져와 해서 또 뭐 피드백 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 과정을 되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조직 문화에 대한 거를 뭐 공부하면서 맞춰 나간 것도 있고 사실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좋은 리더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리더분들한테 배워왔던 것들이 좀 체화가 돼 있었던 것들이 팀장 때 이런 거를 좀 해봐야지 하는 걸로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면서 예를 들면 모놀로그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대학 때 동아리에서 했던 거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서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런 것들을 좀 불러오기도 하는 것 같고, 예, 그런 좀 다양한 경로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통한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걸 정말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여러 팀에서 해봤고, 외국인하고도 했었고, 그 더 우리보다 사생활에 대한 게 예민하잖아요. MZ 뭐 어린 친구들도 했었고, 되게 무뚝뚝한 뭐 그런 남자 뭐 이런 친구들하고도 했었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이런 거 왜 하냐고 막 이런 경우들도 정말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재밌는 거는 제가 20분 주면은 막 40분, 50분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이게 그래서 저는 느낀 게 뭐였냐면 사람이 생각보다 나에 대한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잠재된 본능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되게 오픈하기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 물론 뭐 방송하고 막 이런 데 나와서까지 하는 거는 정말로 부담스러워 하겠지만 이렇게 소수의 뭐 항상 이제 같이 지내는 팀에 본인의 이야기를 오픈하는 거는 생각보다 좋아하더라고요. 예,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그래서 뭐 물론 끝까지 되게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생각보다는 오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뭐 바로 효과를 보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물론 뭐 그런 모놀로그도 그렇고, 뭐 페어웰, 웰컴, 평소에 이제 팀장이 팀원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그 다음에 팀원들 중에도 사실은 서로 이렇게 좀 끈끈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부분이 영향을 주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그런 요소들을 계속 이렇게 추가해서 시도해 보는 게 저는 팀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좀 이것저것을 시도하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좀 또 하나 생각을 했던 게 좀 팀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팀을 이끄는지를 예전에는 막 밥 먹으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뭐 팀이 커지면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니까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저의 어떤 가치관들을 좀 정리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뭐 이런 거 행복, 성장, 믿음 뭐 등등 이런 게 중요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정리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다 같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좀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나중에는 더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원래는 술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술자리도 좋아하고 그래서 뭐 일도 열심히 했지만 회식도 정말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술 막 늦게까지 마시고 이런 거를 좋아했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4년 전부터 술을 끊고 지금은 아예 술을 안 마시거든요. 이게 물론 건강도 좋아지지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저한테 아침 시간이 좀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제 밤에 약속도 점점 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찍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일찍 잘 수 있고 아침에 사실은 일어날 수 있다 해도 맑은 상태가 아니라서 뭔가 뭐 글을 쓴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이런 일은 힘든데 이게 술을 끊고 나니까 아침에 저한테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구본영 선생님한테 이제 빠져가지고 그 책을 많이 봤는데 구본영 선생님 강하게 주장하셨던 게 뭐 직장을 다니더라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는 적어도 본인을 위한 시간을 좀 빼서 써야지 뭐 직장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안 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뭐 술로 이렇게 시간이 생겼다고 하면 술 끊는 걸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일찍 뭐 5시, 6시, 7시에 나가는 날도 저는 그때부터 일할 시간 생겨서 좋다고 생각하고 뭐 일부터 했었거든요. 예전에도.
근데 요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시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회사를 빨리 가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요 책을 쓰고 강의안을 만들고, 뭐, 책을 보고, 연구를 해야지 이걸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으로 되게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에 없던 시간이 저한테 이제 생긴 거죠. 예. 그래서, 그 아침에 집중하는 그 몇 시간?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말 아침도 사실은 컨디션만 잘 유지하면 주말 새벽이 또 딱 제 시간이 되니까 그 시간을 이제 업무 이외에 다른 거를 하는 데는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스스로 자기 개발하는 사람이 좀 더 열정적으로 일도 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회사에서도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냥 제가 깨달은 거는 결국은 이제 회사라는 조직은 일을 하려고 모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제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던가 뭐 어떻게든 이제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작은 거라도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했을 때 관계가 좀 나아지더라. 안녕하세요. 저는 팀장의 본질이라는 책을 펴낸 장윤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본업은 직장인이고요. 예, 그 두산그룹에서 한 14년 정도 좀 다양한 일을 하고 지금은 크린토피아라는 회사의 CSO로 전략과 B2B 사업을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 더 이상 열심히 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건 사람마다 이제 기준이 다 다르니까 열심히는 했고 그다음 뭐 제가 심지어 이제 기억해보면 장면으로 떠올려 보면은 정말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화장실도 뛰어다녔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딱 일만 보고 했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나 어떤 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특별한 거는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원래 약간 성향이 그 속한 조직에 되게 집중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두산그룹에 대해서 저는 진짜로 제가 그 제 회사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했었는데 그게 무슨 뭐 이런저런 철학적 막 성찰을 통해서 오너십이 중요하다 뭐 이래서 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성향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회사를 되게 멋진 회사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걸로 되게 가득 찼었고 그 주변에서 봤을 때는 아내나 친구들이 봤을 때는 되게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일이. 지금도 재밌는데 근데 이게 돌아보면 항상 일이 너무 재밌다 막 이래서 원래부터 재밌었던 것도 있겠지만 좀 재밌어야 잘하겠다 싶어서 긍정적으로 계속 재밌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두 개가 좀 합쳐져서 재밌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니까 또 재밌고 이렇게 계속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뭐 비슷한 실력이라고 하면 조금 더 오너십이 있고 더 적극적인 사람한테 일을 주기 마련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중요한 일들,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맡아서 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또 쌓이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받으면 저도 또 재밌고 더 오너십도 올라가고 계속 그런 선순환이 좀 전체적으로는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많은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2년차 때 일인데 2년차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트라이시 팀이라는 게 이렇게 큰 팀은 아니었는데 저희 동기들이 5명, 뭐 후배 그 기수가 5명, 뭐 이 정도씩 들어오는 팀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누가 시키지는 않았지만 그 후배들을 뽑는 뭐 채용 과정, 그 후배들을 뽑아서 이렇게 그 후배들을 좀 트레이닝하는 과정, 그 다음에 뭐 그 후배들의 이제 다음 커리어를 잘 찾아주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제가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해서 프로젝트를 해서 뭐 벤치마킹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은 뭐 주니어 때도 그냥 이제 제 일만 해도 되는데 팀의 어떤 그 피드백을 위한 그런 기준을 같이 얘기를 해본다든지 팀의 어떤 문화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워크숍을 기획을 한다든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원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그냥 손들고 먼저 제안도 많이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체코에 있을 때는 또 사실 저희 사무실이 공장에 붙어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이렇게 출퇴근하는 걸 너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퇴사를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때도 좀 먼저 손 들어서 사업부 전체를 제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아예 시내로 옮겼었어요. 예, 뭐 이런저런 뭐 비용이나 효익 계산 같은 거 하고, 뭐 사람이 중요한데 뭐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그런 작업도 좀 하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예, 그 좀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2007년에 이제 두산 그룹에 입사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트라이스팀이라고 내부 컨설팅, 내부 계열사 컨설팅하는 그런 팀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계열사의 다양한 사업을 좀 프로젝트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트라이스팀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두산그룹이 밥캣이라는 그 당시에는 이제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로는 가장 큰 사례였는데 그런 그 회사를 인수해서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회사랑 이제 합병해서 하나의 건설 기계를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CSO 팀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저희 그 회사의 대표님을 글로벌 탑 3였던 볼보 건설기계 대표님을 모셔오는데, 이제 우리나라 예전으로 치면 뭐 히딩크 감독님을 데려오는 뭐 이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을 보좌하는 팀으로 가게 됐고요. 그 팀에서는 이게 글로벌 경험을 제가 정말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C레벨들이 다 외국인이셨고, 저희 보스도 뭐 교포셨고 해서 글로벌 경험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가 그 당시 이제 그룹 회장님이셨던 박용만 회장님의 이제 비서를 하게 됩니다. 예, 제안을 받아서 하게 됐는데 20조가 넘는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는지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고, 회장님께서 좀 사람의 성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주니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냥 뭐 일정 관리나 이런 것만 해도 되는데 이제 중요한 회의나 출장에도 항상 이제 같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좋은 경험을 했었고, 두산그룹에서는 이제 주로 회사에서 좀 필요로 하는 자리에 많이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년 동안 제가 9개 팀에 있었는데 주로 회사에서 이런 자리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은 왜냐면 이제 그거 하나하나가 저한테 많은 배움이었고 도전이었기 때문에 전혀 불만 없이 회사에 필요로 하는 일들을 재밌게 했었고요. 근데 이제 한국 들어오면서 좀 10년 차 지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언제까지 대기업에 있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좀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해졌어요. 근데 한 14년, 15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사업하는 게 좀 막막하기도 하고 연결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 다리로 좀 스타트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침 이제 저랑 되게 친한 지인이 회사를 만들었었는데, 안 그래도 창업할 때부터 저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회사라 그 회사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스타트업에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때 또 마침 이제 우연한 기회에 크린토피아라는 회사가 이제 2021년에 사모펀드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한 기업의 경영진으로 일해볼 생각이 없냐라는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을 또 받으니까 그것도 이제 되게 사업에 가까운, 사실 경영진이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경험이기도 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제 크린토피아로 옮겨서 지금은 크린토피아 경영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와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사실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딱딱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돌아봤을 때 그래도 저희 팀이 분위기가 좋고 다 같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우선은 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채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채용할 때부터 가능하면은 이제 그 리더가 가진 철학,
팀이 가진 문화와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을 채용을 잘 가려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팀의 어떤 존재 이유나 비전 같은 거를 팀원들이랑 같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 방향을 좀 바라봐야지 이 다양한 사람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가족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오랜 시간을 같이 있는 게 팀원들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술도 많이 마시고 하지만 회식도 하고, 근데 그런 자리에서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놀로그라고 PPT에 본인 사진만 좀 띄워놓고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인데, 우선은 뭐 성장 과정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어떤 본인이 좋아하는 거, 가치관, 뭐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뭐 혹은 뭐 싫어하는 거, 뭐 이렇게 이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한 20-30분 동안 할 기회를 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생각보다 사실 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길게 본인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지 않고, 평소에 그냥 가벼운 식사나 뭐 차를 마시면서 할 수 없는 그냥 본인의 되게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서, 그런 걸 하게 되면 이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작은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새로 들어왔을 때 정말 좀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거. 예. 예를 들면 하도 이제 사람들이 좀 나가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예전엔 제가 막 이렇게 꽃을 사서 그냥 첫 출근하는 날에 자리에 올려놓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꼭 그런 것까지 안 하더라도 처음 왔을 때 이렇게 환영받는 느낌이 들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처음 왔을 때 되게 일을 정말로 잘 가르쳐 주는 것도 저는 환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올라올 때까지. 그래서 저는 한 2주 정도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나 뭐 팀이나 회사에 대한 소개를 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주는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한다든지 해서 이제 잘 웰컴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엔 또 중요한 게 이제 잘 보내는 건데, 그동안 팀에 기여를 하고 뭐 다른 회사든 다른 팀으로 가는 분들에 대해서 좀 따뜻하게 보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뭐 송별회 하는 자리에는 제가 주로 하는 게 이제 뭐 제가 만약에 이제 간다고 하면 저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고마웠던 것들을 좀 한 명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제가 고마웠던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팀은 정말 사람 하나하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한테 감사할 게 많은 정말 좋은 팀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가는 사람까지 그렇게 따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남은 사람을 위한 의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제가 좀 추구하는 어떤 팀의 문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문화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좀 수평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어떤 의지와 똑같은 니즈와 걱정과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누구 하나 그렇게 되게 특별하고 다른 거 없이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좀 동등한 형태에서 일을 한다, 이런 문화를 만드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팀장이 된 것도 상당히 이제 우연히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본사를 이제 벨기에에서 체코로 옮기는 작업이 있었고, 대부분의 핵심 팀장님들은 이제 그 같이 가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중요한 팀 중에 하나가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팀인데, 그 팀이 공석이 됐어요. 원래 하시던 분이 안 가시겠다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말씀하셔서, 이제 그때 뭐 그 지인의 추천으로 법인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해볼래? 라는 말씀을 하셨고,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저는 이제 원래부터 그런 좀 리더십 경험을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게 됐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좀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던 게 일단은 어려웠던 자리인 게 제가 상당히 그 팀에 계신 분들 대비해서 나이도 좀 어린 편이었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팀도 컸었거든요. 10명이 넘는 18명 가까이 되는 팀이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처음에 아니나 다를까 그 팀장이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제 2명의 팀원 분들이 그만두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불만도 있었고 좋은 오퍼도 있고 해서 이제 그만두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누가 그만둔다 그러면 힘들긴 한데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예. 팀장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막 잘해보려 그러는데 이제 2명이나 되게 중요한 분들이 빠진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충격이 컸었고 그래서 아직도 그분들 제 기억력이 막 좋은 편이 아닌데 그분들 이제 얼굴이나 이름도 다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열심히 진짜 마음을 다해서 잡았지만 잡을 수 없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드린 후에 뭐 그때 이제 엑싯 인터뷰 하면서 나온 문제점들을 좀 해결을 하고 그런 일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많이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또 지나서는 채용을 또 그 팀이 좀 확대가 돼가지고 채용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매주 몇 명씩 채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가기도 많이 찾아가고 뭐 심지어는 그 저희 그 뭐 회사 인테리어 하시는 그 담당자 분이 일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분한테도 오퍼도 던져보고 뭐 그렇게 되게 열정적으로 채용을 했었고 또 채용이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눈을 돌려서 보니까 또 이 갈등들, 그러니까 팀 내부에서 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싸웠다든지 아니면 우리 팀과 뭐 또 다른 팀 간의 갈등이 좀 있다든지 그런 갈등들 그 다음에 이제 고객과의 어떤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전에는 저 혼자 제가 딱 맡은 일을 이렇게 꼼꼼하게 잘하면 됐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 큰 팀의 10명이 넘는 팀원들의 일과 어떤 이슈와 사고와 이런 것들을 다 매니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라고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거는 정말 많았었고 그래서 그런 경험도 되게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략팀 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컨설팅 일을 하고 하면은 아무래도 어린 사람이 그 현업에 가서 일을 하니까 현업에는 이미 경험 많으신 그런 그 나이도 좀 있으시고 경력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항상 아이고 네가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항상 많았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런 건 좀 익숙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손들고 하다 보면 오해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되게 욕심이 너무 많다 쟤는 뭐 이러면서 혼자 튀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들었고 지금도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익숙한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의 관계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거잖아요. 저도 뭐 그런 얘기가 편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냥 제가 깨달은 거는 결국은 이제 회사라는 조직은 일을 하려고 모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제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면 그런 거는 보통 잘 되더라, 관계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뭐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던가 뭐 어떻게든 이제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주로 전략팀을 많이 했으니까 뭐 의사결정자들에게 좀 어려운 의사결정을 좀 잘 받아준다던가 혹은 그분들이 이제 하기 어려운 뭐 자료 작성이나 뭐 분석 같은 걸 좀 도와드린다던가 사업 계획 같은 걸 좀 같이 짜드린다던가 뭐 어려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드린다던가 뭐 어쨌든 작은 거라도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했을 때 관계가 좀 나아지더라. 그 이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일 안 해보시고 뭐 저를 잘 모르시고 멀리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있는데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제 아무래도 초보 팀장이고 뭐 이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갭이 크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 뭐 해외에 있기도 하고 해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좀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넷플릭스나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그렇게 조직 문화로 좀 유명한 회사들의 리더십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들을 보면서 거기서 나온 것들을 이제 현실에 하나씩 좀 적용을 바로바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제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든 빨리 팀을 좀 개선해야 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구글 관련된 책에서 뭐 제가 뭐 업워드 피드백 서베이 같은 걸 하면 좋다, 그거 하면은 그냥 진짜 구글 폼에서 그냥 제가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런 거를 바로 실행해서 이제 저에 대한 그 팀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이 중요하다 이런 책을 좀 보면은 그 책에서 나온 가이드대로 비전을 세우는 워크샵을 뭐 바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의 규칙 없음 뭐 이런 책을 좀 보면은 보고 나서는 이제 제가 제 한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런 형식 뭐 연차나 뭐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하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바로바로 적용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초반에는 공부하고 적용하고 그런 걸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책을 쓰게 된 거는 좀 개인적인 이유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 10년 차쯤 돼서 돌아보니까 제가 주로 뭐 전략 이런 좀 제너럴리스트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뭐 회계, 뭐 개발, 뭐 디자인, 뭐 이렇게 딱 자기의 어떤 눈에 보이는 역량이 나는 이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두산이란 타이틀을 떼면은 나는 뭘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이게 정성적인 거를 정량적으로 뭔가 전환을 한번 해보는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역량 중에 눈에 보이는 걸로 할 만한 그래도 좀 컨텐츠가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해봤더니, 그래도 이제 팀장 리더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거를 좀 정량화해보자라는,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들어보자라는 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일 처음 했던 거는 사실은 제 팀의 이제 중간 관리자 후배한테 강의를 했던 거였어요. 강의 자료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키워드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생각해 라는 거를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 키워드를 놓고 제가 말로 하는 것들이 이제 또 휘발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글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 친구한테 강의를 하고 얘기한 거를 또 글로 쓰고, 그 다음에 또 2장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글로 쓰고, 뭐 이런 과정을 이제 좀 병행했던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한테 강의를 한다는 거가, 가르친다는 게 이제 나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계속 공부를 좀 하게 되고 정리를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는 되게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뭐 프로젝트 리더나 TFT 리더나 이런 거를 할 만한 친구들한테, 물론 이게 리더십 강의는 전혀 생각이 없거나 경험을 안 하는 사람한테 하는 건 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뭐 한 3명 정도 모아서 이제 계속 강의를 했어요. 이 그룹도 하고 저 그룹도 하고, 심지어는 유럽에 있는 후배한테도 화상으로 막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그때그때 또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강의 자료에 추가하고 글에도 추가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강의안과 막연하게 언젠가는 책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초안이 좀 만들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퍼블리랑 연결이 돼서 그쪽에서도 팀장 리더십에 대한 작가를 좀 찾고 있었고, 저는 초고가 있으니까 초고 들여서 그쪽에서 이거 좋은 거 같다 몇 개 이렇게 꼽아주는 걸로 글을 좀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는데, 또 그 퍼블리 글을 보시고 이제 빅피쉬 이경희 대표님께서 글이 좋은데 이거 책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책을 만들게 됐죠. 여태까지 해놓은 이제 초안이나 포블리에 쓴 글을 참고하기는 했는데 다시 구성해서 좀 새로 쓰는 느낌으로 책을 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정을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이제 책을 쓰자라고 시작했다기보다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형의 지식이나 경험들을 유형의 것으로 바꾸는 과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이 책은 이제 막 이론서라기보다는 뭐 많이 배운 그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한 경험들을 정리한 거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진짜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부족하다, 발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팀원들의 실력도 정체되고 어떤 삶의 질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리더가 인격과 실력을 늘리기 위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건 저는 방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가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리더가 잘했을 때 낼 수 있는 성과의 차이도 엄청나게 크고,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팀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리더의 역할은 진짜 절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회사는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계가 있고 결국에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위로 탑다운으로 가게끔 돼 있는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팀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정말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부족하다, 발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떤 팀원들의 실력도 정체되고 어떤 삶의 질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리더가 인격과 실력을 늘리기 위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건 저는 방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이미 리더가 되셨다는 거는 그동안의 성공 방정식이 있고 본인만의 가치관이 어떻게 보면 뚜렷한 경우들이 많을 텐데 그게 꼭 옳은 거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이제 실무자일 때의 어떤 일하는 방식이나 가치관과 리더일 때가 달라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리더가 된 다음에 오래 지나서 굳은 생각들이 꼭 옳은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물론 이제 실력도 올라가야 되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공부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뭐 저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오픈 마인드로 계속 이제 받아들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잘못된 거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은 좀 이렇게 갇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리더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 보는 거를 기본적으로 원래 좀 좋아하는데 요새는 경영자분들의 책이나 이런 거를 볼 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분들은 어떤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을 하셨고 사람들을 리드했는가 이런 거를 볼 때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주로 책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이런 그 경험하신 분들한테도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들 혹은 답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좀 하고 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팀장의 본질이라는 책을 펴낸 과정 자체가 제가 지금까지 어쨌든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한 것들을 좀 정리하고 또 정리하다 보면은 좀 빈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채워넣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책을 펴내고 지속적으로 이제 글을 쓰는 거, 그게 또 저한테는 큰 공부인 것 같습니다. 네. 팀장을 거의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팀을 맡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팀을 이렇게 빌드업하는 경험을 좀 하면서 느낀 것들인데 초반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일이나 100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유가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취임 100일 뭐 생각해 보시면 그때 되게 중요한 아젠다들이 세팅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축구 감독이
100기 뭐 이렇게 딱 부임했을 때 100일을 생각해 보면은 축구협회, 그러니까 상사가 그 팀장을 사실은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거를 맞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대부분 많이 이렇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 황금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해야 될 일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팀원들이랑 빨리 믿음을 쌓고 팀 운영 방안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팀에 필요한 리소스를 조기에 확보해야 된다가 이제 요약이고,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이제 팀원들이랑 친해진다, 가까워진다, 이게 신뢰를 쌓는다, 이게 가장 먼저인 것 같은데, 뭐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선은 이제 본인에 대해서 최대한 오픈해서 많은 거를 말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커리어, 지금까지 걸어왔던 커리어부터 뭐 그냥 뭐 이렇게 어떤 팀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훨씬 더 자세하게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얘기를 하고, 뭐 본인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그 다음에 뭐 리더십에 대한 나의 어떤 스타일은 이런 편인 것 같다, 뭐 오늘 일을 하면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간지러워도 최대한 정리해가지고 초반에 얘기를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는 것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선은 누가 이제 팀장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팀원들은 그 팀장이 어떤 사람인지 엄청나게 궁금해 한단 말이죠. 그리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일까봐.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해서 오픈을 하면 할수록 그 불안감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의 소개를 자세하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건 팀 운영 방안의 수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젠다 세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상사와의 얼라이먼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사와 1대1 미팅을 통해서 상사가 생각하는 이 전체 조직에 대해서 생각하는 미션이나 존재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고, 우리 팀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는 바가 뭔지 들어보고, 그동안에 좀 불만이었던 게 뭐가 있었지, 뭐 이런 것도 좀 들어보고 해서 일단은 상사의 기대사항을 이제 충분히 숙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좀 연관된 팀들이 우리 팀에 바라는 거나 혹은 그동안 아쉬웠던 거 이런 거를 좀 인풋을 얻어서 빠른 시간 안에 워크샵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팀원들이랑 워크샵을 해서 우리 팀의 어떤 미션이나 비전, 그 다음에 우리 팀의 핵심 역할은 뭐가 돼야 될지,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는 대략적으로 언제 어떤 일을 할지, 그 다음에 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직이 필요하고, 지금 있는 사람 이외에 어떤 채용이 필요할지, 혹은 뭐 어떤 예산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일종의 나침반이 돼가지고 팀 사람들이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면은 계속 좀 이렇게 그 방향을 못 잡고 효율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고쳐도 되니까 초반에 이 과정을 좀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팁인데, 채용에 대한 거는 이 운영 방안을 빨리 수립을 한 다음에 그 추가 채용에 대한 그런 그 승인을 빨리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채용이라는 게 좀 어려운데, 초기에는 그래도 이 승인을 받기가 조금 용이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사가 힘을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필요 없는 사람까지 무조건 받으라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슬롯을 빨리 받고, 그 다음에 또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채용은 아시는 것처럼 뭐 채용하기로 마음 먹을 때부터 뭐 공고를 올리고 누군가를 설득하고 인터뷰하고 그 사람이 또 전 회사에 인수인계를 하고 등등, 이 리드 타임이 길기 때문에 좀 초반에 빨리 결정하고 빨리 찾기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팀장이 팀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세세하게 알면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공을 자기 것도 아닌데 다툰다고 하는 거는, 내가 그거를 이렇게
쇼오프 하지 않으면 팀장한테 팀장이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건데 팀장이 그거를 알고 있다면은 아, 우리 팀장은 내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고 되게 페어하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난 내 일만 묵묵히 열심히 하면 돼 라는 게 그런 믿음이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팀장이 사실 잘 모를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팀장은 저는 이제 임원되고 경영진 되고 이러면 범위가 넓어지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팀장은 그 정도의 디테일로는 팀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부터 강조를 한 거지만은 1대1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사람들 많이 계속 그룹으로 얘기하다 보면 서로 막 숨기고 혹은 눈치 보고 이래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데 1대1로 얘기하다 보면 뭐 좋은 거 안 좋은 거 디테일한 거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팀장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팀장이 또 너무 이건 뭐 팀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 이렇게 그 팀의 일에서 떨어져서 이제 시키기만 하고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그 업에 대한 팀원들이 하는 일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팀장은 어느 정도는 그 플레잉 코치처럼 그 중요한 일 적어도 뭐 아주 시급한 일 이런 거는 좀 직접 하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해서 그 감을 잃지 말아야 되거든요. 물론 아주 작은 팀은 뭐 감을 잃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중요한 일을 거의 그러니까 많은 부분 본인이 해야 되기도 하고 큰 팀으로 갈수록 이거를 뭐 이게 좀 적어지지만 아무리 큰 팀으로 가더라도 계속 그런 그 일에 대한 거를 전혀 안 하고 관리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제가 약간 거의 그러니까 M세대의 시작이고 X세대 끝인데 기성세대와 그래서 MZ세대 딱 중간에서 교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많이 지켜본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성세대 분들이 MZ세대는 뭔가 열정이 없다. 뭐 딱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한다. 이기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절박하지 않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꽤나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주로 팀원들이 MZ세대들과 많이 했고 어린 친구들이랑도 일을 많이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그 어떤 세대의 특성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요즘 그 MZ세대 잘 관찰해 보시면은 몸 관리, 그러니까 운동한다든지 식단 관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엔잡을 하기도 하고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열정도 되게 높은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뭐 그 회사의 목숨을 예전처럼 걸지 않아서 그렇지 이 인생으로 넓혀서 보면은 이제 충분히 되게 치열하게 체계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기성세대는 MZ세대를 이해 못하는가를 잘 살펴보면 이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MZ세대는 본인이 원하는 거를 표현하는 게 되게 익숙하고 그걸 표현하는 거를 저지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생각하고요. 기성세대 분들은 되게 우리가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에서 본인의 어떤 니즈나 어떤 본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최대한 좀 죽이고 조직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진리다라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본능, 그러니까 뭐 성장하고 싶고 자유롭게 일하고 싶고 기여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MZ세대나 기성세대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MZ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뭔가 새로운 관리하는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저는 모두가 다 인간은 그 기본적으로 그런 그 본성은 똑같다. 그러니까 그 본성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결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리더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성세대들이. 그러니까 그 팀원들을 구성원들을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이랬는데라는 거는 이제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인간의 본성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조금 사족이라서 제가 중간에 얘기 안 하고 뺐는데 제가 좀
또 재밌게 생각하는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그런 아까 말씀드린 기성세대들이 그런 그 좀 고속 성장으로 이렇게 그런 위주로 좀 살아오다가,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런 문화가 한 번에 좀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10년과 15년 사이, 혹은 뭐 그 중반, 2010년대 중반 이때라고 보는데, 그때 회식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복장도 이제 자유복장화가 됐고, 그 다음에 뭐 직급 파괴, 뭐 호칭 파괴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IT 기업들이 엄청 잘 나가면서 이제 IT 기업의 어떤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좀 이렇게 많이 퍼지기 시작했고, 예, 그 다음에 꼰대를 되게 희화하고, 이제 꼰대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사회에서 이제 많이 공격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 사회적 밀집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저는 정말로 빠르게 일어났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때 더군다나 제가 이제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1년 1년 들어올 때마다 저는 조금 더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 아,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이미 대세가 됐기 때문에 적응을 빨리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책을 좋아하고, 책에서 저는 정말 그동안에 많은 거를 배워 오기는 했는데, 책을 이제 직접 처음으로 써보니까 진짜로 말로만 했던 그 저자의 인생이 진짜 녹아 들어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몇 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또 연구하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몇 년 동안 고민한 것들을 책으로는 몇 시간 안에 되게 빠르게 그래도 습득을 하고 참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투자 대비 그 효용이 되게 높은 자기 개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책에서 저는 정말로 많은 도움과 위로를 얻는데, 그러니까 뭐 경영에 있어서는 제가 좋아하는 뭐 그런 경영자들, 그 다음에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역시 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작가들, 이런 분들의 책을 제가 뭐 스스로 이제 어떤 책을 읽었을 때 뭐 별점을 남기는데, 별 5개 만점에 6개를 준 책들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읽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또 그런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책, 그 다음에 뭐 경영에 대해서 좀 이런 게 원칙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라고 하면 또 관련된 책들, 이런 걸 계속 꺼내서 반복적으로 읽는 편인데, 그러면은 또 되게 다시 좀 바싹 그 마음을 잡게 되고 하는 그런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마음이 계속 좀 더 게을러지고, 뭐 좀 더 소극적으로 되고, 뭐 좀 더 부정적으로 되고, 이런 게 계속 수행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그런 상태로 자꾸 회귀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잡아주는 게 그런 책의 역할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많은데, 그 이제 구본영 선생님 책도 9권인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뭐 그대 스스로를 경영하라, 뭐 이런 책도 상당히 이제 스스로를 모티베이션 하는데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자서전 중에는 이제 손정희 자서전이나 스티브 잡스나 이런 자서전 되게 좋아하고, 마스다 무네아키라고 이제 그 일본의 츠타야 서점이라는 그 서점 만드신 분의 책이 있는데, 그분 책도 되게 뛰어난 인사이트가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는 손흥정님, 그러니까 손흥민 아버님이 쓰신 책도 정말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게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기본에 충실하고 어떤 것도 이제 단기간에 되는 거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책이었는데, 이미 말도 안 되는 성공을 보여준 사람이 이제 해주는 말이니까 더 이제 이런 위로가 좀 됐었던 것 같고요. 뭐 그 이외에도 그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도 제가 그 경영하면서 정말로 너무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책이고,
뭐 마음에 대한 긍정성이나 이런 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이 보시는 책들이긴 하지만 이제 에너지 버스라는 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고, 뭐 미움받을 용기도 제가 그 말씀드리는 별 6개 중에서 되게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고, 그게 이제 근데 사실 그때는 이게 그러니까 힘든 것만 있으면은 사실 그렇게 또 막 공부하고 이렇게 잘해보려는 의지를 가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재미도 엄청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리더십 역할을 좀 해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실제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팀원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마음으로 도와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하나하나 시도해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바로바로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렇게 이게 지칠 정도로 힘들었나라고 보면은 뭐 크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원래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좀 뛰어넘으려면은 예, 그런 시련이 있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저는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는 거는 이제 기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실무진 때 별로였는데 팀장이 시켜야겠다, 이런 회사는 일단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는 거는 이제 그냥 기본인 것 같고요. 제가 조금 그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크고 작은 리더십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뭐 TFT다, 혹은 뭐 프로젝트다, 꼭 이제 공식적인 직함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리더, 혹은 뭐 회사 밖에서, 그러니까 꼭 업무적인 게 아니라 그 팀에서도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비업무적인 리더 역할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거를 많이 맡아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리더십에 대한 그런 감각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리더로 갔을 때 이제 기본적인 실력과 리더십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리더십에서도 이 사람은 뭐 역량이 있네, 포텐셜이 있네,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는 꽤나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100살까지 사는데 60세, 55세에 그만두고 40년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80세까지, 그러니까 50년 커리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예전에 30년일 때의 프레임으로 보지 말고 50년으로 길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게 사실 20년 늘어난 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시간이. 뭐 저도 아직은 그렇게 보면은 좀 커리어에 되게 초기에 있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내가 왜 여태까지 이러는 게 이거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게 보면은 더 길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내 기본 실력을 계속 좀 공부해 가면서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단기적으로 내가 뭐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으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 올렸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뭐 제가 조언을 드린다기보다는 도움이 될 만한 말이 뭘까를 생각을 좀 해봤어요, 회사원들한테. 근데 제가 팀장 역할을 하고 지금도 이제 임원으로 이렇게 그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힘들어하는 팀원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A 팀원이 이제 뭐 오늘 와서 저한테 뭐 이런저런 이유도 정말 다양합니다. 뭐 개인적인 이유로, 예를 들면 정말 힘들어요 라고 해서 잘 상담하고 뭐 이런저런 그 해결책에 대해서 가치를 논의하고 뭐 이러고 가면은 또 내일 B 팀원이 와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일하는데 누구와 갈등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뭐 그것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넘어가면 C 팀원이 와가지고 또 일이 너무 어렵고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정말로 다양한 이유로 직장인들은 항상 이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다 이렇게 그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안 좋을 때가 다 이제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팀장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언제나 365일 언제나 힘든 친구는 한 명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직장 생활이라는 게 진짜 구조적으로 되게 힘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뭐 일도 뭐 잘 모르는 어려운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성과에 대한 압박도 있고 그리고 뭐 되게 이 밀집도가 높잖아요. 사람들하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되게 크고 그래서 참 구조적으로 힘든 게 회사 생활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이게 힘든 게 이제 혼자만 힘든 게 아니고 그 옆에도 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다. 그리고 저도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감각이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힘들 때는 뭐 힘들어 하는 것도 필요하고 좀 휴식을 잘 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사람 관계에서 오는 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은 뭐 관계가 안 좋은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래도 그 스트레스를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하면 좀 덜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과정보다는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에 좀 더 집중하고 그러면서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뭐 그런 것들 배움이나 성장에 좀 집중하고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길게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내 마음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편안하게 만드는 그렇게 좀 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즐겁게 좀 회사 생활을 조금이라도 덜 스트레스 받고 조금 더 즐겁고 긍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희가 뭐 보통 예전에는 뭐 20대 후반에서 일을 시작해서 뭐 50대 중후반 한 30년 일하면은 은퇴하고 나머지 이제 그 삶을 살고 이런 구조였잖아요. 30년 커리어였는데 이제는 저는 꽤나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100살까지 사는데 60세, 55세에 그만두고 40년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80세까지 그러니까 50년 커리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만 잘하면은 저는 그 나이 때까지도 되게 그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커리어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30년일 때의 프레임으로 보지 말고 50년으로 길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게 사실 20년 늘어난 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아마 17년, 16년 뭐 이 정도 됐을 텐데 뭐 저도 아직은 그렇게 보면은 좀 커리어에 되게 초기에 있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내가 왜 여태까지 이러는 게 이거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게 보면은 그 더 길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내 기본 실력을 계속 좀 공부해가면서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단기적으로 내가 뭐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으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 올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이게 팀장이 돼서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실무진일 때는 일에 대한 어떤 성과를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딱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팀장이 됐을 때는 그 구성원들이 낸 그 성과의 총합으로 이제 팀장이 평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되게 그 큰 틀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선은 이 전체적으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각 팀원들의 역량이 높아지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성과를 절대로 높일 수 없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팀장이 혼자 일할 수 없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팀장이 좀 똑똑한 사람이 있고 혹은 추진력 있는 사람이 있고 손발로 팀원들이 일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고 뭐 지금도 물론 많지만은 이제 저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애자일한 게 중요하고 창의적인 게 중요한 그런 그 환경에서 손발로 일하는 건 저는 더 이상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려면은 팀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본인이 이제 주인의식을 갖고 의지를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팀장은 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팀원들의 성장을 위한 피드백과 코칭과 성장을 위한 일을 좀 잘 의미 있는 일을 주어주고 이런 역할. 예, 그리고 그 팀원이 그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일도 잘 설계하고 주어주고 그 다음에 될 때까지 물심양면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성과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팀이 이제 1 더하기 1이 3이 될 때 이제 시너지가 나고 팀으로 모여서 일하는 그런 의미가 그때 비로소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제 팀이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예, 그런 그 조직 문화를 잘 만드는 그런 역할. 그런 역할까지 해야 이 팀장의 역할을 다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부터 요거는 조금 명확하게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저희 팀원들이 뭐 지인들이 성장해서 더 좋은 모습이 된 거를 봤을 때인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뭐 도움이 됐다면은 그때가 제일 좀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이런 데 나왔기 때문에 그 가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악을 좋아하고 뭐 스포츠를 좋아하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저는 그냥 사람이 그렇게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뭐 그럴 때 가장 좀 뿌듯함을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예전에 그 저희 한 사례가 생각나는 게 저희 팀하고 일을 할 때 보고 전날이었는데 중요한 보고 전날이었는데 정말로 문자 그대로 아예 밤을 새워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저희 업계에서는 흔한 일은 아니고 뭐 최근에도 워라벨 뭐 이래서 그렇게까지 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날 팀원 전체가 다 같이 그렇게 한 명 나고자도 없이 한 마음으로 정말로 되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팀장이 푸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 할 일이 이제 대부분 끝나서 사실은 꼭 없어도 되는데 이제 그냥 저만 가기 미안해서 끝까지 있었던 경험인데 그때 그냥 진짜 어떻게 저 이렇게까지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지 팀원들이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뭐 야근하니까 기분 좋다라는 그런 꼰대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이 마음을 다해서 자기들끼리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개입하지 않아도 그랬을 때 되게 좀 뿌듯함을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처음 이제 임원이 되고 일을 시작할 때 사실 좀 건방져 보일 수 있지만은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팀장도 초반에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결국에는 뭐 그래도 이제 좀 인정도 받았고 이게 뭐 이래저래 뭐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물론 이제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그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거의 반, 뭐 속도도 반도 안 나오는 그 정도가 되면서 되게 당황했어요. 사실 당황했고 좌절도 했었고 슬럼프까지도 좀 왔었던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니까 번아웃도 좀 왔었던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팀장 때처럼 어떻게 좀 공부를 해서 극복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게 임원에 대한 책은 팀장으로 검색해 보시면 팀장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임원에 대한 책은 별로 없어요. 사장이나 대표에 대한 책은 또 은근 많은데 그래서 이게 또 책에서 답을 찾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좀 썼던 방법이 먼저 임원을 한 선배들을 좀 많이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제 어떻게 보면 스승님들이죠. 멘토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조언을 받고 뭐 위로도 많이 받았고 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좀 조직으로 일해라, 구조로 일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조급
급해할 필요 없다.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구주로 일해라라는 거는 생각해보면 이게 그래도 팀장일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해서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팀원들의 성장이나 이것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있었는데, 임원이 되고 이 범위가 훨씬 넓어지니까 이제 그게 진짜로 별로 그 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진짜 잘못한 건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빡시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거를 한번 반전을 시켜봐야겠다라는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뭐 이런 책에서도 계속 팀장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해놓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아직 저도 답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조직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사람의 어떤 역량, 이런 거를 끌어올려서 이게 꼭 제 능력이 아니라 이 조직의 능력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야겠다라고 고민의 방향을 많이 바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도 이제 선배님들도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게, 이게 단기간에 성과를 낸다는 거는 어려울 뿐더러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잘 된다는 거는 지속 가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쌓아 올려서 이게 어느 정도 임계치를 지났을 때 나는 건데,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 예. 계속 좀 조직을 막 몰아쳐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의사결정이나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좀 많이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았어요. 그게 또 임원이 되면서 좀 조급하게 되는 게 너무 날것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팀장까지는 사실은 회사에서 이렇게 잘린다는 경우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정직원이기 때문에. 이제 임원부터는 보통 계약직이고 언제든지 성과로 인해서 뭐 6개월, 1년 안에도 잘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급함이 또 크다 보면은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단기적으로 뭐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거를 이제 약간 선배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제 스스로를 좀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은 죽도밥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마음을 딱 고쳐 먹은 게, 원래대로 이제 좀 본질적인 거, 이제 과정 길게 보고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야겠다. 근데 그게 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마음도 많이 편해지고 조금 더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임원이 되면서 더 느낀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팀원에서 이제 팀장이 되면서도 이제 범위가 되게 넓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또 팀장에서 임원이 되니까 또 제가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이슈의 어떤 강도가 더 좀 센 강도, 그 다음에 종류도 훨씬 많아지고, 그런 게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뭐 성과도 그렇고 이런 이슈들도 그렇고 힘들 때도 많았고 했지만은, 또 그래도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선배님들의 조언,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벽에 세게 부딪힌 게 또 팀장 했을 때 이후에 오랜만인데, 벽에 세게 부딪혔다는 거는 어쨌든 지금 제가 또 레벨이 더 높은 데 와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좀 배우고 있고, 이게 분명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너무나 이제 저는 항상 사람 운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와서도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같이 뭐 일하시는 팀장님들, 새로 같이 일하게 된 뭐 팀원들 등등, 정말로 어디 가서 만나기 힘든 되게 막 열정적이고 순수한 의도를 갖고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제 저 혼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랑 함께 하면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많이 그런 힘든 부분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회사의 비전을 뭐 아주 확고하게 되게 잘 잡아놨나라고 하면은 퀘스천이 아직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몇 가지 비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은 비전을 만드는 이유는 그 구성원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이제 같이 가기 위해서 비전이라는 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도 되거니와 뭐 모두의 노력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 비전을 만들 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예전 두산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정말 이 회사를 뭐 5배 키우고 뭐 엄청나게 멋있는 회사가 되고 이러면 우리 너무 좋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들 그 크게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엄청 설레는데 그냥 혼자 설레는 거죠. 근데 그래서 비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 그렇게 비전이 달성되면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데가 되게 잘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지금보다 뭐 2배, 3배, 4배, 5배 뭐 사이즈뿐만 아니라 어떤 뭐 그런 뭐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나 뭐 퀄리티나 이런 것도 정말 좋게 만드는 성공의 경험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성공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되게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그 경험 자체가 엄청나게 본인의 가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뭐 우리 회사가 정말로 계속 발전해 가지고 이 회사에서 계속 계시면 더 좋고 다른 회사로 간다 하더라도 나는 이런 거 성공시켜 봤어 라고 얘기하는 경험 자체가 정말로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로도 좀 뭔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회사가 좀 제가 아무래도 이제 되게 대기업에 있다가 중견기업에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회사가 작으면은 직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마음이 중요한 건데 마음이 아무리 있더라도 같은 뭐 예를 들면 뭐 5% 10%를 쓴다 하더라도 작은 회사에서 쓸 수 있는 것과 큰 회사에서 쓸 수 있는 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로 만드는 거는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팀원들 혹은 우리 그 같이 어쨌든 모든 직원들의 어떤 업무 환경 개선이나 복지 개선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그런 그거를 키우는 그런 행위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전은 뭐 우선은 사업적으로도 당연히 말이 되고 유의미한 비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만드는 게 비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요새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그 꿈은 일단은 지금 당면에서는 정말로 되게 절실하게 노력해서 지금 있는 제 위치에서 성공을 하는 거가 이제 첫 번째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이번 스테이지를 이제 잘 깨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야 저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지금 정말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팀원들이 유의미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일을 성공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단지 그냥 뭐 좋은 사람들과 뭐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과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제 단기적인 꿈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뭐 이런 전문 경영인의 커리어를 잘 쌓고 나서는 저는 그런 사람의 성장이나 행복을 주제로 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결국에는 제 철학을 이제 온전히 이렇게 반영한 회사를 만들고 싶은 건데, 작더라도 그런 제가 좋아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뭐 50년 커리어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뭐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고, 그다음에 뭐 제가 어떤 그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또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하자면은, 저는
아직은 이제 그 상태가 되진 않았지만 사업과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되게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경영자가 되고 싶고, 그런 경영자이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본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리더, 이렇게 기억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를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출연을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나서는 스타일도 아니고 극아이거든요. 극아이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제가 팀장의 본질은 그러니까 그 리더십을 고민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망설임도 있었는데, 근데 질문을 이제 받고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적으면서 이게 정말로 너무 좋은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 질문 뽑으신 분들 너무 통찰력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한 게, 제가 이 팀장의 본질이라는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 어떤 커리어와 인생에서 겪은 것들의 어떤 그런 핵심들을 계속 이렇게 꺼내게끔 하는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름의 이제 장점들이 있는 분이실 텐데, 그분들의 어떤 정말 인생의 핵심 가치관을 잘 뽑아내는 그런 프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책 읽는 것과 비슷한 효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막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는 분명히 앞으로 이제 더 잘 될 성장하실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뭐 제가 한 이야기들이 뭐 누군가에게 한 명에게라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좀 시작하는 리더분들이 앞으로, 저는 이게 되게 힘든 것도 분명 많고 답답한 것도 많을 거고, 하지만 분명히 엄청 설레는 여정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정말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을 얻게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설레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 과정을 되게 기분 좋게 잘 해내셨으면 좋겠다, 응원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